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결선까지 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예, 신지아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전 모르죠. 네. 오늘 한 4시 30분 정도에 네.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일부에서는 막판에 어대한이 흔들렸다.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걸 희망하는 분들의 전망인 것 같고 저희들은 뭐 무난하게 오늘로 이제 1차 투표에서 안전 과반 득표해서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지난번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예. 전체적으로 어제 최종 집계를 보니까 한 6.6% 정도가 작년 전대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흥행에는 지난 전대보다 더 성공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투표율은 더 떨어졌어요. 네. 이건 왜 이럴까요? 저는 그 과도한 그 방송 토론이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면서 용어상박하는 그런 방송 토론이었다면 굉장히 상승 효과를 냈을 텐데 네. 투표율 높이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게 거의 뭐 진흙탕을 넘어서 거의 시궁창이라고 얘기될 정도의 그런 서로 물고 뜯기고 하는 그런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염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들 그렇게 진단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캠페인을 있습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이 전격 시사에서 토론을 안 하셔서 그래요. 예, 다음번에 한번 기회 만들어 주시죠. 예.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 이번에 오늘 당대표가 되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선출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네,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만 반장 선거에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네. 뭐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동훈 후보한테는 굉장히 잘 소화만 시키면 네. 건강에 좋은 쓴야처럼 그랬던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만.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당 안팎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게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원만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안을 짚어가면서 또 말씀을 듣겠는데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경호처 부속 네. 건물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그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네.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뭐 비공개 그 조사를 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비공개로 돌린 거니까 이거는 뭐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소 문제인데 네. 장소 문제도 뭐 전직 영부인들 뭐 받았을 때 보면 권양숙 여사도 서울에 있던 검사들이 부산지검까지 출장 가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뭐 정부 청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거기서 뭐 이제 이 통신이 두절이 된 상태여서 실시간 보고가 안 됐다. 뭐 그게 조금 뭐 굳이 뭐 문제를 삼으려면은 문제를 삼는 건데 장소도 과거에 보면 뭐 2012년에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공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남동 공관에서 뭐 그런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장소 문제도 저희들은 뭐 크게 이걸 뭐 조사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거겠느냐 하는 건데 문제는 저는 검찰 내부의 갈등 같아요. 지금 검찰 내부는요. 네. 장소 문제는
결국 그 하나의 이 뭐랄까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충돌하는 하나의 그 소재다. 소재일 뿐이지 네.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검찰총장 패싱 문제. 그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간의 갈등. 그게 지금 어제부터 벌어지는 일의 그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왜 갈등? 글쎄 저희가 검찰 내부 사정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네. 그게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된 게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네. 그걸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여하튼 어제부터 이제 진상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뭔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 결론이 나올 텐데 저는 어제 일부 언론을 보니까 용산발해서 용산의 고위 관계자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정치하는 거냐 해서 경로를 했다. 이런 거는 지금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 검찰 내부 갈등인데 이게 마치 용산 대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외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용산은 검찰에 정해진 그 규정대로 우리는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지 거기에 그렇게 참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때 그 수사지휘권에서 요 도이치모터스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고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네.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중앙지검의 입장은 또 그런데 또 다른 검찰 사무 규칙을 보니까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또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거를 보고를 귀뜸이라도 해주고 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간에 어떤 신뢰가 있었으면은 그거를 사전 귀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줬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호 간의 불신의 골이 굉장히 깊이 패인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 또는 감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수사를 했던 수사검사가 사표를 했어요. 네. 수사를 어렵게 했는데 돌아온 게 이런 거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의 경우에는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그 현직 영부인에 대한 그 대면 조사를 그것도 고강도로 12시간 가까이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상했던 기대치에 비교해서는 상당한 그 진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려운 수사를 했는데 네. 돌아오는 게 감찰이다. 예. 그러니 난 사표 내겠다. 그렇죠. 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까? 예. 수사 검사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이 되면 네. 가장 먼저 맞닥뜨릴 문제는 해병대원 특검법일 것 네. 같아요. 해병대원 어떻게 처리하실 특검법인데요. 그걸 이제 재의결을 민주당이 언제 시도할지 여부인데요. 근데 이재명 지금 당대표 후보인가요? 네.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표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방송에 나와서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재표결 시에 자기들의 원한 조국 당과 함께 밀어붙였던 자신들의 원한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108명 중에 8명 이상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저희 당에서 4명 정도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사 표명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안철수 의원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네. 김재섭, 조경태, 한지아 이 3의원은 한동훈안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야당안은 반대하겠다. 오히려 그 저지선이 더 공고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재표결하면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결되더라도 네. 이제 한동훈 후보는 그 독자적으로 그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그 발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발의할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건 이제 그 대표라고 뭐 대표가 마음 먹으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고 당내 논의를 모아야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한동훈 후보가 그 그간에 얘기해왔던 그 대법원장 등 제3자가 네.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 플러스 특검의 조사 대상에 뭘 넣어야 되냐면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공수처와 특정 언론 간의 정언유착. 그다음에 이게 정치 기획이었다. 이 네. 수사 자체가. 네, 네. 그런 의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권성동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굉장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당에서 그 뭐 할 때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그런 내용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특검에.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일단 신재호 전 의원 개인 생각으로 네. 그렇게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대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 중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댓글팀을 운영했다 네.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공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TF 구성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댓글 뭐 잘 아시다시피 댓글은 화이트 댓글이 있고 블랙 댓글이 있습니다. 화이트 댓글은 지지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네. 응원하고 다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드루킹이라든가 어떤 그 댓글 조작 부대 뭐 알바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게 있고 뭐 매크로 돌리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나온 그 얘기들을 보면요. 그거를 제일 먼저 꺼낸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화이트인지 블랙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초 폭로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블랙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면은 저희들로서도 뭐 아니다 뭐 해명이 될 텐데 본인 자체가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개딸들이 다는 댓글은 뭐죠 그거는? 그 블랙이에요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댓글을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잖아요. 그건 되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니들이 다는 개딸들이 다는 댓글은 뭐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이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그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뭐 개인 청탁이 아니고 당시 그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었던 당시 원내대표로서의 요구였다 이렇게 이제 나경원 후보는 이제 네.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문제 관련해서 또 야권에서 이게 청탁금지법 뭐 위반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 같기도 한데요 분위기가. 저희들이 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해봤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게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번 청탁해서 거절당한 나경원 후보나 그걸 단번에 거절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네. 청탁금지법상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에서 불거졌던 나경원 개인으로서 부탁한 건지 나머지 사람들 전체를 다 엮어서 부탁한 건지 그것도요. 본인 거는 한 번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 거를 뭐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제3자 청탁이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저희들 검토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댓글팀 의혹도 그렇고 그 공소 취소 논란도 그렇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쨌든 후보들 간의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굉장히 네. 그 갈등이 깊어지고 또 사실은 인간적인 신뢰가 많이 훼손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토론할 때 그 후보들의 표정을 봐도 그렇고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넘어서실까요? 그런 거는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시험대 위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화합하고 포용해 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가. 네. 이제 뭐 정치에 입문한 지 한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사실상 시험대에 서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특검의 소재가 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생겼다. 지금 야권은 이런 입장인데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 같은 분은 한동훈 특검법에 이제 저 댓글팀 뭐 이것도 넣겠다. 뭐 그러겠죠.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 중에 보면은 사실 한동훈 특검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 한 두 가지 있거든요. 예. 그 고발사주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때린 거 소송 문제, 고의 네. 패소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겠죠. 밀어붙이면 그냥 내부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돼 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뭐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도 그런 기대를 할 것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기대는 헛거였다, 헛방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하려면 이제 전대후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무엇보다도요, 대통령님과의 어떤 관계를 세간에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님과의 관계 다시 만나고 이제 당 대표로서 대통령님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에서 협력해 나갈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행상으로 보면요. 그간에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대통령실 쪽에서 먼저 당선 축하 전화가 걸려옵니다. 걸려오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한동훈 후보가 뭐 전화를 기다릴지 먼저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계, 네. 뭐 그걸 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회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건강한 당정 관계가 거기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그리고 봅니다. 거기 그 문제가 풀어져야 네. 뭐 당내에 그렇죠. 다른 여러 세력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리는 대통령과의 관계다. 네. 한동훈 후보 측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2, 3분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얘기도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역별 경선을 하면서 지금 투표 상황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다 90% 이상 투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조선노동당 수준으로 가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보수 정치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두 개의 서사를 갖고 있는데 산업화는 보수당이 주로 담지자였고 민주화는 이제 민주당의 정신적 자산이었는데 그게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보수당에 보면 김영삼이라고 하는 걸출한 민주주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서 그리고 지금 비교해 보면 민주적 다양성이라는 게 이쪽 당에 훨씬 더 풍부한 거 아닙니까? 풍부하다 못해 과열돼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 뭐 유능하기도 하지만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저쪽은 완전히 사이비 민주주의 세력이고 진짜 당내 민주주의부터 대중민주주의를 이쪽이 더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그런 문제의식이
아주 강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99.9 득표를 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거의 그 어떤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말씀을 줄이시네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이 5만 명 이상이 넘었어요. 예. 6만 명 넘었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 3일인가 4일 만에 예.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민심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민심이라는 게 요즘처럼 양극화돼 있고 팬덤 정치가 극성인 상황에서 5, 6만 채우는 건 쉬운 일 아닙니까? 5, 6만 채우는 건 쉬운 일이에요. 뭐 유튜브 콘텐츠 하나 좀 재미나게 올려놓으면 하루 사이에 한 10만 뷰 나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5만 6만. 근데 윤 대통령 탄핵할 때 뭐 했다고 몇십만 됐다라고 저 사람들이 저런 거 아닙니까? 그 거꾸로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저거 가지고 이제 이쪽이 그 다음엔 또 뭐 보수당에 누구를 공격하자. 또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또 저쪽 당에 또 민주당이 또 누구를 공격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거를 정청래 위원장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지어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